이성희 의원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몰아붙이기식으로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여영국 도의원의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홍 지사와 의원들의 태도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산하포구 반월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조 동문서가 문제가 돼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고성군이 벼 이기장 연구를 위한 첫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7월 말 수확 햅쌀의 가격이 높아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제325회 경남도 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자 무상급식 문제는 물론 의회를 임하는 홍준표 지사나 의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첫날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최근 학부모에게 막말 문자를 보내 파동을 일으킨 이성희 의원이 도정 질문에 나섰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325회 경남도의회가 열렸던 7일. 최근 문자 파동을 일으킨 이성희 경남도 의원이 도정 질문을 시작합니다. 도정 질문의 하살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향합니다. 이 의원은 도정 질문 발언과 함께 박 교육감이 농락하듯 퀴즈를 내겠다고 합니다. 다음 중 교육감이 공약했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의미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세 가지 중에서 꼭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번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 2번 의무급식, 3번 교육급식.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정답 1번은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입니다. 박사학위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경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무상급식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물리교육을 동원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강의들을 집필 현장으로 내오는 것이 교육감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가치입니다. 어른들의 문제이지 아이들이 그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진짜 슬플 때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며 자기 경험에 빗대어 박 교육감의 눈물은 거짓 눈물이라며 비난합니다. 이 의원의 도정 질문의 가장 큰 하두는 낙인 효과입니다. 유상급식으로 인한 소위 가난 낙인 효과는 별 의미가 없다며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 보았느냐며 교육감을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1차적으로 낙인 효과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통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에서 전부 다 나타납니다. 왜 그리고 급식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급식에서 다시 또 질의도중 박 교육감이 답을 하려 하자 답변이 필요 없다며 말을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의원의 20분간 도정 질문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이 잘했다며 호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성희 의원의 박 교육감을 향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함과 동시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의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7일 임시회는 오전과 오후 두 번 나눠 진행된 가운데 홍 지사는 임시회 도중 조는 모습이 발칵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박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경남도의 임시회가 열리며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둘째 날. 첫째 날 박 교육감에게 화살이 향했다면 둘째 날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여영국 경남도 의원의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둘째 날 현장을 계속해서 전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둘째 날. 여영국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간의 충돌이 빚어집니다. 도정 질의에 나선 여영국 의원이 홍 지사에게 간디학교가 왜 기족학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 의원은 홍 지사에게 간디학교가 기족학교라면 홍 지사는 무슨 족의 도지사냐고 묻습니다. 학교가 기족에 속하는 학교라면 지사께서는 무슨 족에 속하는 도지사냐고. 서민도지사입니다. 또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중 홍 지사가 영화의 예고편을 본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3월 임시회 때 3월 10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 네, 장수상에 봤습니다. 예. 하지만 지적에 대한 홍 지사의 답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의회 중 눈은 예고편에 있었지만 5분 발언은 귀로 듣는 것이라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의회 모니터가 영화 보러 설치한 모니터입니까? 그런 모니터를 장만해야죠. 내가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난 그거 본 일이 없어요. 지사님. 그런데 최소한 영화라는 게 그림이죠. 의회 오셔가지고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죠. 한 말 또 하든 뭘 하든 간에 영화 보는 자리가 아니잖아. 이번 임시회 역시 홍 지사의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어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등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영국 경남도 의원의 도정 질의 시간 동안 여 의원과 홍 지사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면서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질의 시간 도중에 그만해라, 지겹다라는 비난의 말이 쏟아부으면서 눈살이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은 더 깊어져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는 지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가 위조 동의서를 문제 삼아 조합 설립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반대 조합원들은 재개발은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동에 추진 중인 주택 재개발 사업. 지난 2008년 조합원 수 681명 중 516명의 동의로 조합 인가 시 요구되는 법정 동의율 75%를 넘기며 창원시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터무니없는 감정가와 다량의 위조된 동의서를 문제 삼으며 시를 상대로 조합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동의서 위조가 한 장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재개발 반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명의 조합 설립 동의서에 날인된 인형과 인감증명서의 인형이 달라 위조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동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동의자 수가 516명에서 15명 줄어든 501명이 되면서 동의율이 법적 기준 75%에 미달한 73.2%로 떨어지면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반월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진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막무가내식 재개발 폐해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의 틀 안에서 심사숙고해 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재개발 추진하겠다면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공사 금액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동의서가 진구가 돼야 아마 정확한 순서가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월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 방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마산 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 사업에 지원하는 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7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광식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 마산 발전의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도비 미지원으로 구조 고도화 사업 완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홍 지사는 구조 고도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도비 분담금을 설정한 것이 잘못됐지만 마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홍 지사는 산업 기반 시설 노후화와 대외 여건 등이 변한 만큼 마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보다 로봇 산업과 마산 해안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옛 마산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일선 학교장들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6일 본청 국과장과 장학사 등이 참석한 자리와 지역 교육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 현장과 교육청의 엇박자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시위를 방해하거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배부하는 등 교육청 지침에 반하는 행정으로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무상급식 문제만큼은 교육감의 뜻과 같이 할 수 없다면 인사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 환경, 농업의 고장인 고성군이 벼 이기장 연구를 위한 첫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군은 지난해보다 8일 이른 7일 고성읍 우산리 2,000제곱미터 실증 포장에 6가지 벼 품종을 모내기했으며 첫 수확은 모내기 110일 뒤인 오는 7월 25일쯤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 이기장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별하고 재배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으며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벼 이기작이 보편화되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법으로 무공해, 무농약의 쌀을 생산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기작 벼농법을 확산을 시켜서 더욱더 우리 농민들에게 벼 생산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이기작을 해본 결과 한 160% 정도 수확을 얻었습니다. 얻은 걸 기술센터에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주신다면은 농가들이 수익에 한 170, 8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큰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수확하는 벼 이기작은 2번 수확해 수익이 높은 것이 아니라 7월 말 수확하는 햅쌀의 가격이 높아 차세대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10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비로 진해 군항제를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만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진해 군항제 공식 누리집 자유 게시판에 매년 되풀이되는 교통대란과 불법 노점, 쓰레기, 소음 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관광객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벚꽃 명소인 여좌천과 경화역 1호는 장복터널과 안민터널 입구에 있어 교통 혼잡이 심한 데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말에 몰리면서 불편은 더 심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균 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진해 군항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는 매년 반복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5 ISSF 창원 월드컵 국제 사격대회가 8일 개막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창원국제사격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소총과 권총 10개 종목으로 나눠 68개국 800여 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특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쿼터 24장이 걸려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 등이 참가합니다. 한편 창원시와 대한사격연맹은 대회 기간 선수단 수송과 총기 관리, 선수 안전과 방범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에서 사격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창원 월드컵 국제사격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2018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를 대비한 무대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합니다. 안 의원은 보육교사 인권 문제 등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고강도 세외 수입 체납 징수에 나서 325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합니다. 마산국제 연극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창원시가 수년간 지원해오던 마산국제 연극제 예산을 올해 삭감했고 도가 2015년 예산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지키기 통영 학부모 모임 밴드 회원 수가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일인 4월 1일 이후 하루 수십 개의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으며 1,000명이 넘는 회원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창원시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공장 쪼개기와 지식산업센터 난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소규모 공장 분양으로 대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40회를 맞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능 경기대회가 8일부터 6일간 도내 주요 도시 4곳,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고성군이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연중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자원봉사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면 일정률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로 군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자동차 정비업체, 청소업체 등 총 15곳의 할인 가맹점이 현재 운영 중이며 5%부터 2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한산면 사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여가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강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산면은 올 4월부터 헬스와 배드민턴, 찾아가는 노래교실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진해구 보건워터리 충무공 동상 헌화참배소에서 헌화 및 묵념을 하며 충무공의 호국어를 기렸습니다. 이날 충무공 탄신일을 앞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호국 헌신한 이 충무공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고성군은 AI 및 구제역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30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가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업, 벼, 중, 후기, 생육관리 기술 및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통영시는 제22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통영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시설의 안전점검은 물론 봄철 상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을 나눠주며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고성군은 장경동 담임 목사를 초청해 제2회 고성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삶의 비밀, 느낌 있는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비결을 재치있는 입담과 진솔한 이야기로 전해 국민들로부터 큰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제18기 경남 여성 지도자 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한 교육생들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여성으로 양성평등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여성 인력 육성을 목표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10시간 동안 리더십과 스피치, 정치 참여, 경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은 제1회 좋은데이 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일선에서 소외계층 복지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사 8명을 선발해 표창장 수여와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좋은데이 사회복지사상은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와 격려를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4월 9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9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고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9일 기온은 찬 공기의 남하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지만 10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10일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